네, 안녕하세요. 간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의 매일 꾼다 그러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꿈을 꿀까? 이게 한의서에도 꿈에 대한 얘기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생각, 사려라면 사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끌려가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제 꿈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하자면은 꿈이란 거는 무엇을 내가 오늘이나 과거나 보고 느낀 거가 그게 이제 자료가 되는 거죠. 자료가 돼서 잘 시간에 도 이렇게 자지 않고 깨어났을 때 버릇같이 만들어내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하듯이 그런 어떤 육체와 정신의 휴식이 되어야 해야 되겠는데, 낮에는 생각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던 것이 자는 동안에는 괜스레 이제 슬쩍 생각이 나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꿈을 꾸게 되는 경우도 있고, 깨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들이 소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프로이드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소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성공하지 못하면 잠에서도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악몽이 되는 것이고, 꿈은 그러한 어떤 사태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은 꿈이 많은 사람은 깊은 잠이 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진인이다, 참진자를 쓰는데요. 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사람은 보통 잘 때 네 가지 뇌파 중에서 가장 깊은 세타나 델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안구가 움직이는 REM이라고, 옛날에 무슨 가수도 REM이라는 게 미국에 있었는데, Rapid Eye Movement 얘기, REM, 안구 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구가 이렇게 눈이 막 빨리 눈알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안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증가되고 그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은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것과 연관이 깊다. 슬립 테스트 해보면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래서 꿈을 꾸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서 생기는 어떤 하나의 압력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누차 말씀드린 바 바깥쪽에 있는 기운이 어떤 양적인 움직임, 운행을 하다가 밤이 돼가지고 음적인 운행으로 이게 스위치가 되죠. 그래서 몸 안에 소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어떤 음의 시간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를 않고 꿈을 꾸게 되는 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런 안구 운동이 REM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결국은 눈으로 통하지 않고 겉도는, 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겉도는 모습을 단적으로 이런 어떤 안구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이 누구누구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꿈에 나타난 것처럼 얘기하죠. 누가 나타났다, 뭐가 어디를 갔다. 근데 그러나 사물과 이렇게 마음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물건이, 그 사물이 내 마음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물건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꾸는 것이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도로 꿈에 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기운은 정신, 마음을 원래 많이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만히
부채를 접는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이게 잠인데 온갖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깥으로 위로 막 흩어지고 되면은 잘 거두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부채가 잘 접히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심하면은 불면이 될 것이고 덜 심하면 그냥 꿈이 많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히 있으면 꿈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흔히 꿈이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평소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꿈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마치 그 나래를 펴는 것처럼 꿈의 능력은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를 수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상상력이 극도로 아주 자유자재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몸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마음이 깨어나서 최대한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 듯한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 꿈에요. 어떤 사람은 악상이 떠오를 수도 있고 희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골똘히 연구하던 일이 갑자기 꿈을 통해 가지고 실현되기도 하고 극적으로 풀려버리기도 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력이 막 꿈에 되살아나기도 하고, 예민한 사람은 어떤 조만간에 나타날 일이나 만날 사람이 꿈에 보이기도,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 아니고, 그러나 역시 그 잠재 능력으로 내가 꾼 거지 나타난 거, 이게 무슨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꿈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꿈이 정신적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를 했죠. 꿈의 분석이라고 하는 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건설적인 것이라고 궁극적으로는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꿈이 많은 건 이 동양에게서는 생각이 많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많을 수 있다라고 크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적게 꾸고 사는 것이, 아무래도 꿈을 많이 꾸고 빈번하게 꾸고 2개, 3개 시리즈로 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진자를 쓴다고 하는 그 진인이 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혹시 내가 지나치게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잠이 나쁘거나, 그럼 이것이 어떤 하나의 굳이 불면증 약을 먹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